79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79번은 자기 힘으로 풀었다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79번은요. 우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랬는데 fx는 요거와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일단 써봅시다.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다. 이거를 써보니까 자 이렇게 되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하고 강요가 여기는 항상 뭐가 온다? qx가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이제 예상을 좀 해보자. rx는 지금 상황에서는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죠. 1차식.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1차식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rx를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으면 쉬운 문제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fx는 x-1, x-3 곱하기 qx 해놓고 여기다가 ax 플러스 b 이런 문제는 뭐 많이 풀었죠. 이거 그냥 x에 얼마 넣고 얼마 넣으면 돼요? 1 넣고 3 넣으면 여기서 식이 두 개 나오면서 a, b 딱딱 나오잖아.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지?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이 녀석의 무엇을 이미 알고 있냐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알파를 넣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 식에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될까? 그게 얼마일까? 잘 생각해봐. 알파와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x-알파, x-7?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 잘 생각해봐.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요거랑 똑같이 생긴 식에다가 xr이 알파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죠, 0. 봐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 말은 내가 이 식에다가 진짜로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2를 만들면 그 값이 0이 되니까 알파가 얘의 근인 거잖아요. 하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베타도 어때요? 똑같죠? 베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 내가 이 식에다가 통째로 x에 알파를 집어넣는 그 행동이 마치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행동이랑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이게 이만큼이 통째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위에 식에 알파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사라진다고요. 오케이?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 이게 쫙 사라지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 부분에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서 a 알파 플러스 b만 남고요. 그것이 f 알파 베타와 같다. 그렇죠? f 알파가 베타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베타랑 같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요. x자리에 베타도 넣어볼게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역시 또 앞에 덩어리 이만큼은 날아가 버리고, 그죠? 이 뒷부분에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니까 a 베타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그게 f 베타가 알파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얻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 써놨을 거야.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하는 순간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바로 써놨죠. 소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7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야? 2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 사실과 요 사실을 이용해서 A, B를 찾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아. 자, 요거랑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A, B를 찾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A, B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머리를 굴려봐. 어떻게 해야지 A, B를 찾을 수 있을까? 더해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두 식을 더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했다. 이렇게 더하면 자 A로 묶을 수 있죠. 요거 A로 묶으면 A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B가 두 번 더해졌고요. 이쪽도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7A 더하기 2B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방금 더해봤잖아. 그럼 뭐 할까 이제? 빼야죠. 빼면 B가 어떻게 돼요? B가 사라져요. B가 사라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 B가 사라져버리고 얘에서 얘 뺐으니까 A로 묶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뭐가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는 거의 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반대인 값인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윤서야 A가 지금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 A 곱하기 5가 있는데 반대쪽에 얘하고 부호만 반대인 이런 게 딱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딱 분배시키면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위에 있는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시면은 얘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은 14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예요?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나머지 RX 자, 요 나머지 RX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생겼고 문제에서 R2를 구하라 했죠? R2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쌤, 예. 근데요 한시는 그렇게 안 풀려요. 한시는 어떻게 풀었대요? 그 F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렇게 옮겨서 주던데.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그렇게 풀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 막 이상하게 막 지운 자막 설명하면서 막 다 풀어요.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풀었을 것 같은데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만들었다고? 네. 그러면은 베타가 지금 이 관계에 의해서 7 마이너스 알파랑 같잖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F 알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방정식을 fx가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7 플러스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네. 마찬가지로 또 f 그 똑같은 얘기를 베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식이 fx 마이너스 7 플러스 x라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하고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 풀이는 조금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빈틈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fx를 요거라고 하면은 요거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 그럼 이걸 이걸로 직접 나누면 되나? 네, 그럴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는 약간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문제에서 지금 이 fx를 몇 차식인지 말 안 했잖아요. 몇 차식인지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확신이 없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면 어떡해? 그러면 알파 베타 말고 근이 막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3차식이나 4차식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좀 뭐랄까 풀이 과정에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야매네요. 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여기다 2차식이라는 조건을 달아줬다면은 그렇게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82번입니다. 일단 22쪽까지는 괜찮나요? 예. 23쪽에 홀수번만 받겠습니다. 홀수번만. 그럼 딱히 없네요. 85번이요. 85번이요? 85번. 가야 85번 풀었어? 아니요. 자, 이 문제는요. 니네 혹시 이런 생각 해봤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 있잖아요. 네. 이게 인수분해 되죠? 네. 이거 인수분해 되면 괄호 2개 나오잖아. 네. 앞에 괄호가 뭐죠? x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괄호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혹시 x 5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x 마이너스 x 14제곱 아니 지금은 일단 내가 예를 들어 x 5제곱으로 시작했어. 어, 그랬다면 x 4제곱 어 플러스 x 3제곱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예.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나눠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나눗셈을 우리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걸로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잖아. 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를 조립제법을 하려고 그러면 맨 앞에가 1이고 중간에 공이 계속 이어지죠. 공이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4승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를 얼마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잖아.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x-1로 나누면 요런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치? 이게 중간에 공의 개수가 더 많아져도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맨 앞에가 1이고 맨 끝에가 마이너스 1이면 그치? 중간에 공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런 조립제법이 항상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났을 때도 얘도 그러면 앞에 x 마이너스 1 하나 꺼내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게 뭐다? x의 몇 제곱부터? 14제곱부터 14제곱 x의 13제곱 띵띵띵띵 해가지고 1까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걸 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게 어디 교과서에 나오더라? 어디 교과서에서 봤는데 이거 후원. 후원 거에는 없잖아 이거. 상호. 상호 말고 신사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의고랑 영석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x의 15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잖아. 그럼 몫이 있을 거고 이제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가 이제 1차식이겠죠? 1차식이니까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일단은 현준아 x자리에 얼마를 쫙 넣어볼까? 일단 1을 넣어보자. 1을 넣어보면 좌변이 소라 뭐가 되죠? 0 되죠? 그리고 요렇게도 다 뭐가 돼요? 0 되니까 뭐만 남아? 그치,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b는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기 b 자리를 마이너스 a로 바꿔요. 그럼 뭐가 좋아졌냐면 ax 마이너스 a잖아. ax 마이너스 a니까 하영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하윤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A로 묶어요. 맞아요. A로 묶을 수 있어요. A로 묶으면 여기에서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며. 그죠? 그래서 좌변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좌변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한 다음에 여기 x-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자 나머지 이렇게 된 모양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지? x-1 여기도 x-1 여기도 x-1. 자 그럼 x-1을 어떻게 할까? 한 번씩 지워버려. 촥 지워주고요. 요거는 x-1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지워도 한 개가 남죠. 그죠? x-1의 제곱이었으니까 하나를 지워도 x-하나 남고 그 다음에 끝에도 이거를 촥 지워요. 그래서 남아있는 식만 써보면 자 남아있는 식만 써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괄호가 있고요. 얘는 x-1 곱하기 qx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여기다가 1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1을 넣어주시면 1 빼먹었다 여기 14 그치? 자 여기다 1을 쭉 넣어주시면 좌변은 몇이 될까? 15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항이 14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수항까지 포함하면 15개예요. 그래서 이쪽은 15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이만큼 또 날라가고요. A만 남기 때문에 A 값은 15 이렇게 되고 아까 A랑 B랑은 서로 부호만 반대였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나머지라고 잡았던 RX가 15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이제 Q0를 찾는 거잖아요. Q0를 찾는 거니까 뭐 원래 식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아까 요 식에다 넣어도 돼요. 요 식에서 이미 우리가 A 값이 15라는 걸 알았잖아. 이렇게 A 값이 15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쭉 얼마를 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Q0을 찾는 거니까 0을 쭉 넣으시면 돼요. 요 식에다. 요 식에다 0을 쭉 넣어보면 자 X에다 0을 쭉 넣어보면 좌변은 1만 남고요. 우변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Q0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15가 붙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Q0은 얼마란 얘기야? 넘어가면은 그쵸 14란 얘기죠.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예요. 이런 정석적인 방법 말고 야매로 푸는 방법 있어요. 야매로? 한시호가 이렇게 안 풀고 그냥 막 갑자기 개빨리 풀더니 다 나온다. 걔는 뭐 그런 것만 알아. 그러니까요. 진짜 저 그거 보고 사실 병력했어요. 개빨리 풀어요. 아무지 야매로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 우선 알게 되면 알려줄게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어요? 83번이요. 83번? 83번은 간단해. 83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양변에다가 요거를 곱해버리면 돼요. 이 식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현재는 이쪽은 분수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이쪽은 쪼개져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그냥 곱하기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을 전체적으로 곱해버리면 좌변에는 요거만 남아있겠죠. 요거만 남아있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약분되면서 얘가 A에 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분배시켜가지고 x항 모으면은 a 플러스 b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요거와 같은 거니까 얘가 1이고 얘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연립하면 되겠죠? 저 오케이. 통분해서 풀어도 돼요? 통분해서 풀어도 돼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만 봤을 때 분자가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자 넘어가서 24쪽과 25쪽에서 질문해볼까요? 홀수번이요. 홀수번. 알려주세요. 아 싫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없어요. 에어컨 한번 개시해볼까? 에어컨 준비하구나. 아니, 에어컨 한번 개시해볼까? 오 에이콘 이거 하원에서
사주신 거예요? 내가 샀을까? 저렇게 해야겠네. 오, 얼마였어요? 몰라요. 오늘 와보니까 설치되어 있었어요. 비싼 거 아니고 한 3천만 원? 3천 드립이야. 돈 개념도 모르고. 근데 에어컨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걸 또 사요? 여기 교실에 에어컨 6대예요. 플렉스 질이 있잖아. 아니 저 벽에 그 벽 에어컨들은 뭐랄까 부족해. 그 힘이 부족해. 파워가 부족해. 여기가 천장이 되게 높잖아요. 천장이 높아가지고 저 3개 다 돌려도 별로 안 시원해요. 벌써 추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저기 지금 벽에 저 약간 누런 색깔 있잖아. 저 난로 아니에요? 저게 원래 진짜 이 건물 처음 지을 때부터 있던 에어컨이거든요. 맛있다. 저게 이제 성능이 끝나요. 냉방 성능이 끝나는데 엄청 시끄러워. 와.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 틀어놓고 막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쓰겠어. 꺼주시면 안 돼요? 아유 좋네. 조용한데 시원하네. 추운데. 추워? 예. 네 자리로 바람이 많이 가나? 조지고 어? 시원하니? 지금 바람이 찬 거 같나? 성능 테스트 해보고 좀 봅시다. 네, 아 바람이 차다 싶으면 봅시다. 화면이 삐뚤어져 있어. 자, 넘어가서 25초까지 질문 없어요? 우리 가인이 이거 이름 왜 써놓은 거야? 그거요? 그냥 유튜브에 관종이잖아요. 관종.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이 이가인 줄 알면 어떡해? 자, 26페이지, 27페이지의 질문. 100일이요. 101번이요? 101이 어디야? 28쪽에? 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잘 고르네. 101번 어떻게 푸는 걸까요? 기억나요, 이거? 이거 주인공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인공을 설정을 해도 얘 두 1차 시계를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데. 잘 알아요. 뭔데? 그거잖아. 우리니까. 추워요? 뒤통수가 추워요? 그러면은 성능이 이제 등에 감각이 없어요. 아 그 정도야 벌써? 네. 아 그럼 성능이 좋구나. 올여름은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합곡 아닙니까? 자, 두 1차 시계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거 예. 혹시 기억나니? 이거 그 둘이 곱해서 똑같은 숫자끼리 모으는 거 그게 뭐죠? 이거 기억나요? 가별식이요. 판별식의 0이다. 판별식의 0이다. 그게 어떻게 돼요? 봐봐. 일단 봐봐. 일단 뭐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y 플러스 7x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12.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 판별식이 뭐냐면 일단 계산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얘 판별식은 얘가 지금 b니까 요거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12는 0이죠. 아 이게 판별식이죠. 그쵸? 자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y 제곱 플러스 14y 플러스 49 그 다음에 플러스 8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정리하면 9y 제곱 플러스 2로 묶고 7 마이너스 2a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판별식이에요. 이제 처음 식을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쓴 거예요. 그지? 그럼 이제 얘는 y에 대한 2차식이죠. 네. 그럼 다시 이거의 판별식을 한번 써봐. 이거 d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D'에 얘는 짝수공식 가능하니까 짝수공식을 해주면 7-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계산부터 하고 얘기할게요. 4, 7, 28 a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러면 이게 40이 되는 거니까 4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입니다. 그래가지고 2,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2 또는 5. 보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푸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x에 대해 정리한 요 식을 봤을 때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2차식은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얘의 근을 찾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풀마 루트 여기가 지금 판별식 자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이따만한 분수가 이게 곧 알파 그리고 베타란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 알파하고 베타 자리에 이따만한 분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식이 1차식이 되겠니? 우리의 목표는 이 식이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목표잖아. 근데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인수분해된 모양인데 여기 알파하고 베타 자리에 이만한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식이 1차식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1차식으로 안 보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루트 때문에 그래요. 루트.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게 1차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지 1차식 형태로 딱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D 있잖아. 요 D가 지금 누구냐면 요 D가 지금 얘입니다. 얘가 D죠. 얘인데 얘가 어떤 식이 돼줘야지 루트 밖으로 나오겠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에 있는 그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밖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써가지고 걔가 0이다라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그냥 풀이 방법을 하나 외워버리면 그러면 이거 쭉 따라서 풀면 돼.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이렇게 x, y가 섞여 있는 식이요.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아 이거 그거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또 29쪽까지 질문 있어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네. 에어컨을 틀어야 되구만. 급해? 너 숙제 다 했어? 아, 너 책 안 가져왔지? 어디까지 했어, 숙제? 보면 알아? 네? 보면 알아? 아니, 안 들어갈게요. 115번. 40일까지 다 했어? 아니요? 못 들었어요. 에이, 이건 근데 그 100번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100번. 100번이요. 100번은 100번은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100번에는 지금 뭐 A 같은 게 안 껴 있잖아요. 이제 얘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100번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해서 풀어도 풀리는데 이거는 쉬운 방법이 있죠. 요렇게 3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요렇게 2개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그러면 x 마이너스 y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자, 29쪽까지 질문. 태연이 갔다 와. 115번이요. 29쪽까지는 없니? 아, 106번이요. 106번이요. 30쪽에 106번이요. 네. 그럼 107번은 했어요. 아니요, 다. 자, 여기 3차식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107번과 109번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이것도 다 인수분해 얘기예요. 인수분해 얘기인데 107번에 있는 요식을 보면서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그래도 얘는 친절하게 좌변 우변으로 쪼개줬죠. 그쵸?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준 거예요. 좌변에 있는 세 개는 어떻게 하면 돼? A로 묶으면 되잖아. 좌변에 있는 세 개. 107번에. 그럼 A로 묶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고요. 는 우변에 있는 세 개는 그럼 뭘로 묶어? C로 묶어. C로 묶으면은 역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통째로 넘겨버리면 얘가 빼기가 될 거고 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통인수 딱 보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소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얘나 얘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뭐다? 뭐지? 번쩍하지 않았니? 나만 느꼈니? 둘 중에 하나는 뭐다, 소라? 0이다. 근데 얘가 0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0이 되려면 무조건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세 변이기 때문에 얘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0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A랑 C가 똑같아야 하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치? 인수분해를 해놓고 이게 반드시 0이어야 돼 라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109번. 사실 문제에서 더 자주 나오는 건 이 109번 같은 형태의 인수분해인데 자, 얘는 이제 정직하게 그냥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뭐가 묶여져 있어? A제곱으로 묶여져 있죠.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럼 이 뒷부분도요. 이 뒷부분도 한번 이렇게 풀었다가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잘 써보자.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풀면요. 전개시키면요. B제곱 A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BC제곱입니다. 그러면 가해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요거 바로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그쵸? 요 놈이랑 요 놈이 지금 A에 대한 항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 B 플러스 C가 이미 있죠. 그래서 약간 센스 있게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써주면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 합차 공식할 수 있잖아. 얘를 합차 공식하면 얘가 나오겠죠. B 플러스 C가. 그쵸?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얘하고 얘는 당연히 BC로 묶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BC로. 이렇게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요 가운데 있는 요거를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요렇게 만든다면 하윤아, 공통인수로 뭘 묶을 수 있다? 그렇지. 요 B 플러스 C를 쫙 앞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묶여지고 나면 자, 강혁아 남은 게 뭘까? B-C 첫 번째 덩어리에서 뭐가 남았죠? A제곱 A제곱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B 마이너스 C A 그리고 BC 마이너스 BC. 그쵸?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덜 헷갈리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요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렇게 쓰시면 이제 이 끝에 있는 요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해주면은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BC를 만들고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만드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맨 앞에 B 플러스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자, 혹시 지금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면서 요 인수분해가 잘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윤서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모래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윤서야. 자, 검증의 시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세요. 아이 싫어 임마. 네가 오줌 싸고 왔으면 좀 너한테 다시 설명해달래.
자, 이렇게 생겼다, 윤서야. 이렇게. 이게 윤서는 뭘까? 응? 뭐라고요? 요거 지금 요것만 딱 인수분해하면. 맞아요. 그쵸? BC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가운데 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A, B, C는 전부 양수들이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A랑 B는 똑같아서 얘가 답이죠. 왜?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잘 해주면은 인수분해된 덩어리 중에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만 골라가지고 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대부분 답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31까지 또 질문 있어요? 115번이요. 32쪽에 115번, 네. 111번도 있어요. 111번, 111번은 숫자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x로 바꾸세요. 추천하는 숫자는 뭐 27도 괜찮고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2씩 커지는 상태잖아요. 요럴 때는 딱 가운데 30도 괜찮아요. 30. 내가 30이라는 숫자를 x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7은 x 빼기 3이죠. 29는 x 빼기 1이고 31은 x 더하기 1이고 33은 x 더하기 3이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편하냐면 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이 각각이 전부 다 그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자, 빨간 애들끼리 전개시키면은 x제곱 빼기 9, 초록색끼리 전개시키면은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x제곱을 이렇게 a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0 아니 플러스 9 되니까 거기다 16까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겠고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5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이게 a가 지금 x제곱이었으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x는 또 숫자 30이었잖아요. 그럼 30의 제곱 900 빼기 5니까 895의 제곱입니다. 태연이 이해돼요? 그 895의 제곱이 문제에서 말하는 n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n이 89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풀어도 아무튼 숫자 하나를 우리가 x로 잡고 자, 그 괄호 4개짜리가 나올 테니까 그 괄호 4개짜리 둘둘 해가지고 전개시킨 다음에 다시 숫자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n이 얼마인지 찾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의 짜임새가 30이라는 숫자를 x로 잡았을 때 풀기가 좀 수월하다. 자, 그 다음에 115번으로 가겠습니다. 115번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뜯어보면 별로 거 아닌데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이제 3x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이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하는 숫자가 몇일까요? 4죠. 여기 4가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1이나 2나 3일 때는 안 되다가 4 집어넣으면 처음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왜 4 집어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죠? 4라는 숫자가 얼마와 얼마의 곱이니까? 4랑 1의 곱이고 뭐 부호는 물론 이제 이렇게 붙일 거지만 일단 부호는 어차피 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라는 숫자가 1과 4라는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1과 4라는 이 두 숫자가 얼마 차이 나는 숫자니까? 3 차이 나는 숫자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 4 다음의 조합은 뭐가 있겠어? 또 3 차이 나는 두 숫자의 조합이어야 되니까
5, 2가 그 다음으로 3차이 나는 두 숫자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모에 얼마가 오면 5랑 2가 곱해진 10, 그쵸? 10이 오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또 5하고 2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 자리에, 이 네모 자리에 오는 숫자가,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차가 3인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방금 찾아본 1 곱하기 4 해가지고 나온 4, 그 다음에 2 곱하기 5 해가지고 나온 10, 이런 식으로 얼마 곱하기 얼마까지 100 이하인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체 하나하나 다 찾지 말고 한번 쭉 올라가 봐. 한 7, 8까지, 7하고 10까지 올라가 볼까? 7 곱하기 10 해도 아직 70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한 칸만 더 올려서 8 곱하기 11 하면 얼마예요? 88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순간 100이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1 곱하기 4부터 8 곱하기 11까지니까 당연히 몇 개야 이거? 8개입니다. 그쵸? 8개. 그래서 8개다. 4번. 아니 상호 오늘 푼 문제 이걸로 푸는 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자, 33초까지 질문. 예. 그럼 여기 100개 다 뒤에 있는 숫자는 뭔 뜻이에요? 어? 저 뒤에 있는 식은 뭔 뜻이에요? 저 뒤에 있는 식이 뭐예요? 100개 다 음식 뒤에 있는 숫자. 다혜야, 국어 잘하니? 아니요. 왜요? 아니, 100개의 당식 이거잖아. 이거 하나, 둘. 근데 그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 식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식이 100개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식도 있고, 이렇게 끝에 숫자만 바꿔가면서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0까지 몇 개겠어 식이? 100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이런 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럼 그 100개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몇 개니?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실수가 아닌 복수수는 순허수예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는 그냥 허수죠. 자, 33초까지 질문. 여러분 그 내가 119번 답 수정되는 거 얘기해 줬나요? 안 했나요? 119번에 답이 1번이 맞습니다. 뒤에 답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119번 답이 1번이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34, 35 127이요? 127 그 127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여기 122번 한번 체크. 물론 여러분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묶어요. 뭘 했다고요? 다 곱했는데. 묶어요. 이 상태로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곱했다고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다른 정보는 다 안 주고 자 이거 없이 이것만 딱 알려주고 이 문제를 풀어라 할 수도 있어요. 묶어요. 그럼 가요 못 풀잖아. 못 풀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인수분해로 접근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두 개 묶을 수 있잖아요. 알파 바로 묶어요. 알파 바로 묶으면 괄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는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을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가요? 넣어요. 아 벌써 넣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 모르죠. 이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고, 아직 우리 인수분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 아직 안 끝났잖아. 지금 몇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번 또 묶어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 여기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풀었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써?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다음에 쭉 부 이거 먹겠어요. 어떻게 써? 부 그치. 그러니까 하윤이의 설명은 뭐냐면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를 어떻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알파 바 빼기 베타 바라고 써 있는 거는 알파의 켤레복소수와 베타의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빼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그치?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 가지고 그거의 켤레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하나만 딱 알려줬을 때 아까처럼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생각을 못 해버리면 여기서 풀 수 있을까 못 풀까? 못 풀어요. 알려준 게 이거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서 자 이렇게 바라봐서 푸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2 플러스 i고 뒤에 있는 것은 그 2 플러스 i의 켤레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i라고 바로 쓸 수 있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이 5가 된다. 쌤, 이렇게 풀어줘 가야. 저희 수학 선생님이 수학 평균 60점 예상하신다는데 어려운 거예요. 평균 60이면 준수한 거죠. 준수요. 평균 50점 미만으로 나오는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을 할 경우는 60점으로 낸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거는 풀만하게 낸다는 얘긴데. 큰일 났다. 평균 60. 평균 60이 쉽지 않아요. 바닥에 막 10점, 20점 깔아준 애들이 엄청 많거든. 기본기. 그럼 평균 20 내려면 90점, 100점이 그래도 한 반에 한 대여섯 명씩은 나와야지 평균 60 나오죠. 그럼 전데요 쌤? 깔아주는 애들. 네? 선생님 예. 대충 약간 여기서 예. 평균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응? 그때 안 나와. 이게 5등급 아니에요 쌤?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5등급, 6등급 예상하고 야, 있는데 너 사온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못 가? 5등급, 6등급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게 웬만해서 잘 안 나와요. 6등급 진짜 잘 안 나와요. 뭐야? 웬만하면 그래도 5등급은 나와요. 아, 그 정도예요? 음. 아, 6등급은 그럼 제가 깔아주는 아 이건 진짜 녹화하면 안 되는데 125번도 잘 모르겠어요. 125번이요. 여러분 여기 125번, 127번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보통 Z라는 복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 그치? 이런 식으로 잡죠. A 플러스 BI라고 잡고 A, B는 실수 이렇게 잡고 자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Z하고 Z바하고 더하면 0이라 그랬어요. 근데 Z가 이거면 Z바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I죠. 그럼 이걸 그대로 기억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검증을 해봐. 기억에다 집어넣으면 Z랑 Z바랑 더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더했으면은 허수 부분 날라갔죠. 그럼 2A인데 2A가 0이죠. 그러면 A는 0이다 이런 말이잖아. A가 0이면 이 복소수가 실수인가요? A가 0이면 이 복소수는 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Z가 실수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라 뭐가 0이었어야 돼? B가 0이었어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얘는 틀린 말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럼 A가 0이면 그럼 Z는 뭔데? 예? Z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A가 0인 걸 알았어. 네. 그러면 Z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BI. 순화수. 그지? 순허수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봐봐 요것만 가지고 내가 그럼 Z는 순허수야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이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허수라는 것은 앞에가 없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앞에 이제 요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있는 게 순허수인 건 맞는데 이게 남아있어야 순허수야. A가 0인데 만약에 B도 같이 0 돼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순허수라고 볼 수 있니? 볼 수 없죠.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A는 0이면서 이게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돼. B는 0이 아니다가 같이 붙어 있어야 순허수입니다. 그러니까 A가 0이라고 해서 바로 순허수야? 이렇게 넘어가면 틀려요.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기억에 Z는 실수이다라고 쓰지 않고 Z는 순허수이다라고 썼으면 아마 많이 기억이 맞다라고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순허수라고 써도 이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순허수의 정의는 실수 부분이 0인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것, 거기까지 말해야지 순허수인 거예요. 그죠? 기억은 아무튼 틀렸어요. 자, 니은은 이제 Z하고 Z바하고 곱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곱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근데 그것이 0이에요. 이것이 0이면 A하고 B가 둘 다 뭐란 얘기일까? A도 0, B도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A도 0, B도 0이면 Z도 뭐예요? Z도 0인 거죠. 그래서 Z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면은 요놈 제곱시키고 요놈 제곱시켜서 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이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남아?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죠.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남는데 그게 0이라고 해서 이게 A와 B가 모두 0이라는 뜻이 되나? 이게 0이라고 해서 이게 이런 뜻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0이라는 거는 그냥 A하고 B가 같거나 아니면 A하고 B가 부호만 반대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 넘기면 A제곱은 B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는 A하고 B가 직접 같을 수도 있고 A하고 B가 부호가 반대로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만 가지고 Z라는 복소수 자체가 0이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요건 안 되지, 그치? 요건 틀려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또 모르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풀어주도록 하고 다음 수요일까지 일단 우리 52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역시 52요? 홀수법만 풀어보시고 또 다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풀어줄게요.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52까지 한번 풀어봐 봅시다. 근데 또 중간에 또 쉬운 부분들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판별식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자, 수고했습니다.